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제품을 들고 와봤는데 바로 Nothing의 새로운 보급형 스마트폰 Nothing Phone 2A입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핸즈온하는 느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Nothing Phone 1도 한번 리뷰를 했었고 Phone 2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값어치는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구매를 안 했는데 이번 Phone 2A는 정발가 기준으로 42만 9천원에 특히 이번 사전 예약 때 39만 9천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꽤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번 Phone 2A는 블랙, 밀크, 그리고 화이트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화이트색이 별도로 있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외국에서도 화이트가 밀크고 밀크가 화이트인 걸로 많이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알아보니까 밀크는 후면이 조금 더 뿌옇고 화이트는 블랙처럼 투명도가 더 낮은 느낌입니다. 화이트는 일부 지역에서만 출시가 되고 국내는 출시가 안 됐고요. 일단 외형은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카메라가 눈알처럼 떡하니 중간에 있어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편인 것 같아요. 솔직히 Nothing은 블랙, 그레이 계열보단 화이트색이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엔 밀크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Phone 2A는 보급형인 만큼 후면도 그렇고 테두리도 그렇고 모두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일단 그립감도 괜찮고 무게도 190g으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제가 폴드5나 아이폰 15 프로 맥스나 S24 울트라와 같은 플래그십형을 대부분 사용을 해오다 보니까 처음에 플라스틱 재질에 적응하기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 막상 들고 다니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플라스틱이라서 그런지 후면 패널 부분을 손을 누르면 눌리는 느낌이 나고 플라스틱의 장점이라 한다면 유리처럼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게 하나의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이라 한다면 쉽게 스크래치가 나는 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중에 가서 플라스틱 특성상 쓰면서 변색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조금 더 써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othing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글리프 인터페이스도 후면에 3줄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오디오 비주얼라이저로 조명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거나 벨소리 알림음 같은 거 들릴 때 작동되는 거 말고는 사용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글리프는 하나의 기믹, 감성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는 싱글 펀치홀이 탑재된 6.7인치 LTPS OLED 패널이 탑재가 되었는데 아마 이 패널은 폰2처럼 중국 비쇼녹스사의 패널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120Hz 주사열에 최대 1300니트 밝기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HDR 영상을 볼 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냥 볼륨 밝기 조절로 했을 땐 최대 700니트까지 정도로 밝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폰 1을 썼을 때는 화면이 굉장히 어두운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폰 2A는 보급형 치고 생각보다 밝은 것 같고 베젤 같은 경우도 상하단 양옆 베젤이 균일한 데다가 보급형이 맞나 싶을 정도로 베젤이 얇습니다. 물론 S24 플러스와 같은 플래그십과 비교하면 당연히 베젤이 두껍기는 하지만 정작 이번에 나온 갤럭시 A55만 봐도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 신경 쓴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베젤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한 S23 FE 정도 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보통 디자인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크게 짚고 넘어가진 않는 편인데 일단 디자인만 두고 봤을 땐 정말 42만원짜리 보급형이 맞나 싶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전면에 보호필름이 부착되어서 나오다 보니 굳이 구매해서 부착하실 필요도 없고요. 폰 2A에서는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7200 프로 5G 칩셋이 탑재가 되었는데 TSMC 4나노 공정이고 Nothing과 함께 커스텀해서 제작한 칩셋이라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모델은 8GB 램과 128GB 스토리지가 탑재된 모델이고 사실 Nothing OS 스톡 안드로이드에 가까운 OS다 보니까 최적화도 잘 되어 있고 초반에 세팅할 때 말고는 버벅거리거나 했던 경우는 없었는데요. 긱벤치 6 점수 기준으로 싱글코어 1088점, 멀티코어 2368점으로 이번에 나온 갤럭시 A35랑 비슷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쉬운 점을 뽑자면 LPDDR4X 램이 탑재가 되었고 UFS 2.2 스토리지 그리고 USB 2.5가 탑재됐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단가 잡으려고 최대한 원가 절감을 하려고 다운그레이드를 시킨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나 디자인을 생각하면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급형이다 보니 실사용을 할 때 엄청 불편한 사항으로 꼽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배터리는 5000mAh에 최대 45W 고속 충전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안드로이드 OS 업데이트도 최대 3년까지 지원을 하고 보안 패치 같은 경우도 최대 4년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최대 안드로이드 17까지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는 Nothing Phone 2와 동일하게 50메가픽셀 삼성 아이소셀 GN9 메인 센서와 50메가픽셀 아이소셀 JN1 초광각 센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사진 찍기 전 뷰파인더에서 보면 색감은 갤럭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후처리 방식 같은 경우 색깔이 그렇게 막 엄청 진하게 나오거나 엄청 밝게 나오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무난한 느낌이었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 최대 4K 30프레임까지만 촬영이 가능하고 4K 30p 기준으로 봤을 때 손떨림 보정 때문에 꽤 크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위치에서 두고 봤을 때 FHD랑 4K랑 번갈아 가면서 전환을 시켜보면 화각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정도로 크롭을 하는 것 같고, 그 대신 영상 찍었을 때 손떨림 보정은 정말 잘 잡아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폰2의 디스플레이, 베젤, 카메라, 배터리와 같은 부분을 봤을 때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페이 지원이나 교통카드와 같은 부분에서 지원이 안 되고, 국내에서 메인폰으로 쓰기엔 불편한 요소가 사실 크게 다가오는 게 몇 가지가 좀 있다 보니까 메인폰보단 서브폰으로 들고 다니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거기다가 투심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화번호 여러 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잘 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OS 성능과 같은 부분보단 외형 부분에서 다른 보급형 스마트폰들처럼 베젤도 두껍고 후면도 막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나 보급형이요 라는 느낌은 그렇게 크게 안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메리트가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